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절연을 선언했고요. 동시에 공직자로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검증 절차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 설란영 여사는 환영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제 실물이 더 낫죠. 네. 아니 이게 뭐? 그리고 이제 뭐 검증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상대편에서 그걸 응할 때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그 배우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은 일정한 그런 어떤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대편이 만약에 거부를 하거나 반대를 한다면 그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꽃받침도 하면서 당 공식 행사에 데뷔를 했습니다. 유튜브, TV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디어와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본인이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이런 배경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떳떳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여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깨끗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후보 내외에 대해서 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TV토론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부연하는 설명을 했는데 네. TV토론이라는 어떤 형식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영부인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향후에 22대 국회 과정에 있어서 영부인 관련 법안을 통과를 네. 시킬 것이고 그 과정의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인력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조사하고 수사하고 특검하고 재판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것으로서 전국이 완전히 마비되었던 거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150만 원을 받고 지금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법원을 상고를 했어요. 예. 그리고 법인카드를 가지고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을 수천만 원어치 먹고 세탁비라든지 집안 살림을 다 그것으로 한 것 아니냐. 이 의혹은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만 기소를 하고 김혜경 씨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 유예는 죄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김혜경 씨는 또 억울하다고 여기에 대해 헌법소원을 최근에 제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장에 나와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부분들 국민들께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김혜경 씨는 언론 인터뷰조차 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반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궤적에 대한 자신감에서 바탕이 됐다. 어제가 또 마침 부부의 날이었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인기 드라마의 패러디 포스터를 또 올리면서 가족적인 이미지를 더욱더 부각하는 일종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그 홍보대사로 우리 가락시장 홍보대사님 임명장 하나. 그렇습니다. 미스 가락시장 논란 이후에 배우자께서 이제 한마디 하셨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제 집사람은 항상 저한테 뭐 항상 그 지적도 많이 하고 가장 아프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뭐 늘 조심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참 그래 암만 조심을 해도 늘 집에 가면 또 제 아내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었던 이른바 미스 가락시장 발언에 대해서 또 한마디 들었다. 늘 조심한다고 해도 스피치 면에서도 조언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설란영 마케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노리는 전략인지 전략은 일단 맞는지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재명 후보 내외와는 굉장히 다른 차별점이 있는 것이죠. 깨끗이 살아온 부분들, 그리고 설라는 여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살아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설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네.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 그리고 저희 당에 있어서도 하나의 정말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어쨌든 털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 3년 내내 본인들이 검증하자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네. 있고, 그리고 김혜경 씨 스스로도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가족들은 무한 검증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왜 억울한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진짜로 이게 무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득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배우자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설란영 여사 측의 입장이고, 다만 상대방이 응해야 된다 전제를 달았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발언을 다시 한번 꺼내 들면서 직접 이 관련 발언이 있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을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일을 참 잘한다. 네. 그리고 참 냉철하고 칼같이 자를 건 자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해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차갑고 냉철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사람 자체는 참 따뜻하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다.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나 후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배우자가 저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네. 여보세요? 여보, 나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여보라고 평소에 불러야 하던 대로 될지 하세요. 자기야라고 불러야 될지. 바쁘죠? 공식적으로는 여보, 예. 그리고 사적으로는 자기죠. 혹시 너무 깊이 물어보시면 예. 적당한 선에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대선 당시의 모습인데 사뭇 이번 대선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던 모양새였습니다. 이 본인이 무한 검증, 한 얘기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첫날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바로 이 제안에 대해서 이런지하 일축을 했었고, 이후에 또 김 비대위원장이 다시 어떤 방식이든 좋다, 절차를 정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공을 다시 돌리는 모양새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이 부분 논의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입장이에요? 저는 국민의힘한테 요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김혜경 여사랑 설란영 여사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신 거예요? 이번 선거는 되게 특수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파면당한 대통령 때문에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달이라는 기간 동안 한 달 만에 각 정당들이 후보를 만들어냈고요. 22일 선거 동안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이런 후보들이 파면당한 이후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저는 비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 먼저 말씀하세요. 선거 핵심이 이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거의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갑자기 툭 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김혜경 여사를 공격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서의 모습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이미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1차적으로 검증이 됐고요.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검증이 됐고요.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온갖 수사, 압수수색, 기소, 재판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설란영 여사 갑작스럽게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설란영 여사 제가 볼 때는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검증 안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 김문수 후보가 깨끗하다고요? 쪼개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에서 만약에 사실이면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김문수 후보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구구정당 전광훈 목사와 같이 창당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를 빨리 검증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네. 3년 동안 계속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만 제기하다가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김혜경 여사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국민들께서 이런 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김혜경, 김문수 네. 후보 대한민국의 비전이 뭔지 그것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목포 세월호 선체도 둘러보고 호남권을 돌면서 텃밭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후보와는 조금 다른 비공개 행보 위주로 물밑 지원을 좀 이루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불거지고 있는 후보자 검증 문제에 대한 온도차도 양 후보 측의 배우자를 통해서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